거칠기 부호를 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끼워 맞춤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끼워 맞춤 허용차, 즉 조립 시에 발생하는 어떤 오차를 표현해 볼게요. 끼워 맞춤 허용차는 이런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는 구멍은 표현할 때, 구멍의 허용차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지름 4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구멍의 지름이 4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구멍의 허용차는 끼워 맞춤으로 표현할 때 알파벳 대문자에다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알파벳 대문자 하고 숫자로 그 허용차의 등급을 표시하는 셈이에요. 나중에 요소공차 검토 이런 거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표기하는 방법을 잘 관찰하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지름 파이 차라리 이렇게 해놓을까요? 파이 40 해놓고 H7 이 뒤에 쓰는 알파벳 대문자 H7이라는 말이 끼워 맞춤이에요. 구멍의 끼워 맞춤 허용차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예를 들어 또 그 반대 경우가 있겠죠. 축의 끼워 맞춤 허용차가 있겠죠. 축의 경우는 요게 다른 식으로 표시됩니다. 파이 40에 놓고 H6 요런 식으로 알파벳 소문자에다가 숫자로 표현을 해요. 알파벳 소문자 하고 숫자 6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알파벳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끼워 맞춤 허용차의 계열 등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계열 등급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숫자는 뒤에 쓰는 숫자는 IT 공차의 등급 숫자예요. IT 공차의 등급 숫자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 규칙이 보입니다. 구멍 쪽을 7이라고 썼는데 축 쪽의 숫자는 6이라고 썼어요. 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게 또 이야기됩니다. 구멍 쪽에는 IT 공차 등급을 표시할 때 숫자 n이었다면 축의 경우는 축에다가 IT 등급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n-1이 된다. 그래서 구멍은 H7이었고 축은 H6의 6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H라고 들어간 것들은 나머지죠. 끼워 맞춤에 대한 등급이에요. 끼워 맞춤에 대한 등급이에요. 끼워 맞춤의 등급은 헐거운 끼워 맞춤과 중간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알파벳 H부터 F, E, 알파벳 A 쪽으로 갈수록 헐거움이 되고, P6을 기준으로 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P6을 가지고 P6에서부터 Z 방향으로 갈수록 억지 끼워 맞춤이 됩니다. 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구멍보다 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끼워 맞춤 표시인데 그 표시 방법을 이번에는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제 도면을 살펴볼 때 부품과 부품이 아주 근소하게 마이크로메타 단위로 끼워 맞춰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구멍이에요. C파이. 이게 무슨 부품이었습니까? 샤프트 베이스라는 부품이죠. 샤프트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축이에요. SHAFT. 샤프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축이라는 거예요. 축이라는 거고, 이 축이 꽂히는 베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축을 꽂아 가지고, 원통 형상으로 생긴 이런 축을 꽂아 가지고 사용할 때 이 축이 꽂힌 상태에서 헐렁해 가지고 깨우뚱깨우뚱 움직이면 안 되고 슬렁슬렁해서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구멍을 C파이로 뚫었다. 축도 C파이로 가공을 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구멍을 가공했을 때 또 이론 설명이 너무 깊이 가고 있는데, 플러스로 0.025 이렇게 더 가공이 될 수가 있어요. 즉 10.025 그리고 딱 10으로 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가공이 된 수치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10.023이나 그죠? 10.01이나 이렇게 구멍이 가공되면 우리 회사에서 가공하는 업체에다가 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축의 경우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간다 했을 때 마이너스 0.016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9.984 이렇게 축이 가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거의 10에 가깝게 가공이 될 때도 있죠. 9.999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구멍에 대해서 축은 언제나 헐렁하게 꽂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보는 거죠. 소수점 이하 세 자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리 단위로 오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1마이크로메터는 0.001mm인 셈이에요. 1000분의 1mm인 셈이에요. 요것들이 다 미리 단위로 환산해서 표현한 겁니다. 공차표에서는 이거 16마이크로메타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아요. 여하간 이랬을 때 얘네들은 이 차이가 육안으로 구분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10.025 구멍에다가 9.984짜리 축을 꽂았을 때 그 틈새가 보이겠어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는 틈새가 있어. 그래서 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 두 개는 이 구멍에다가 이런 축을 꽂으려고 하면 사람이 용을 쓰면서 꽂아야 돼요. 그러나 틈새는 있으니까 헐거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을 꽂아서 이 베이스에 축이 잘 고정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오차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끼워 맞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면에다가 2 곱하기 파이 10이라고 정면도에 이 구멍의 크기 치수를 넣은 게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편집합시다.
편집해서 파일 10 뒤에다가 대문자 H7. 왜 대문자 H예요? 파일 10 요게 구멍이라고 했죠? 구멍에다가는 알파벳 대문자에 끼워 맞춤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랬더니 치수 숫자가 중심선하고 좀 교차가 되네요. 살짝 내려줬습니다. 참, 요렇게 할 때 제가 다른 기능을 써버렸는데, 쏘리. 그냥 요거 클릭하고 치수 문자 있죠? 요거 가운데 점,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중심선보다 교차가 되지 않게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같은 높이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서 내려 봅시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쌤, 그러면요 여기 6 곱하기 파이 6에도 끼워 맞춤이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얘는 왜 또 아닌데? 여기에다가는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잘 봐주세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볼트를 끼워 넣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들여서 볼트 모양처럼 흉내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 자루가 들어가고 여기 와셔들도 있겠지만 바로 볼트의 머리를 표현할게요. 이렇게 볼트를 채워요. 반대편에 있는 대응되는 부품의 경우는 부품일 수도 있고 바닥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암나사산이 나 있다. 암나사산이 나 있어서 볼트가 체결되게 한다. 근데 제가 표현한 그림에서 볼트 자루하고 이 6파이를 나타내는 요 구멍의 실선하고 뭔가 간격이 떨어지게 그려놨죠. 왜 이렇게 할까요? 볼트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조립할 때 볼트의 나사산이죠. 이 볼트의 나사산이 구멍 영상에 닿을 때, 구멍의 내부면에 닿을 때 요렇게를 나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점을 나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사산이 망가져요. 쇠인데요? 아니요. 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산이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고 여기 끝이 뾰족하지도 않아요. 살짝 이렇게 깎아놨어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에 구멍면에 닿을 때 얘네들이 약간 찌그러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보다 이 볼트의 바깥 지름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앞서 요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품과 부품이 끼워 맞춰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미리 단위의 유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자, 이 자리는 왜 볼트를 끼워 맞추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자리를 파죠. 그리고 여기다 볼트를 체결해야 다른 부품 또는 어떤 다른 지면, 바닥면에 이 샤프트 베이스라는 부품을 고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샤프트 베이스 이게 허공에 그냥 떠서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는 다른 부품 또는 다른 장치의 윗면에다가 조립하기 위한, 체결하기 위한 볼트를 채우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볼트를 채울 때 구멍이 볼트의 지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끼워 맞춤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구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얘처럼 끼워 맞춤을 넣어야 되네 하고서 끼워 맞춤을 넣으면 저는 빨간 펜으로 틀렸습니다 할 거예요.
체결되는 자리에 구멍은 끼워 맞춤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끼워 맞춤을 이제 더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립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립도상에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끼워 맞춤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개념만 한번 맛보기로 살펴본 거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거칠기 표시에 대한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2장 기초제도 제4절 표면 거칠기와 다듬질 기호 간단하게 적용하기 전용은,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받으신 프린트죠. 요거도 사실은 기준이 제도의 기준이 원래 있습니다. 잠깐 앞에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선과 이 꼭지점과 이 선의 간격을 5에서 5.5 범위값이에요. 차 사고 났나? 범위값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내가 CAD에서 요거 표현하려면 이거와 이 범위에서 비슷하게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저는 이거를 6으로 갔죠. 5에서 5.5였는데 6으로 갔죠. 요렇게 하는 게 외우기 좋더라 이거더라고요. 외우기 좋더라. 그리고 앞에 페이지 다시 가서 문자 높이는 5에서 5.5mm. 이것도 범위로 외우기는 좀 난감합니다. 범위로 외우기는 난감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에서 본 것처럼 문자 높이 5 요렇게 깔끔하게 가면은 이거 어차피 개별 주소로 갈 거고, 개별 주소의 선 굵기는 0.5고 문자 높이도 5로 가고, 왠지 숫자 5가 반복이 되니까 외우기 쉽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 세팅해서 요렇게 문자 높이 5 요거 6 요런 식으로 세팅해서 이거를 스케일을 2분의 1로만 줄이면 치수 위치에 사용할 요 간격들은 3 이렇게 나오고, 바로 문자 높이는 2.5로 들어가고, 그죠? 원래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 문자 높이 얘는 3.5로 갔다가 얘는 2.5로 갔다가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좀 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거칠기 부호 정리하는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채점을 하는 감독관 실기시험의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다 되어 있는지 자로 재볼 수가 없어요. 물론 CAD 파일 제출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문제 소지 있는 것을 갖다가 검사하기 위해서 CAD 파일 제출하는데, 거칠기 부호의 문자 높이나 이런 객체들의 간격들이나 제 수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딴지 건적 여지껏 없었습니다. 알아볼 정도로 구분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의 기준에 아주 그냥 저촉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칠기 부호를 표시합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줄였어요. 화면을 줄이고 어디에서 작업을 할 거냐? 여기에다 작업을 할 겁니다. 거칠기 부호를 이 위에다 세팅을 해 놓고 필요한 것들을 도면에다 가져와서 쓸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도면을 출력해 보셨기 때문에 출력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가 출력 영역인 거죠. 인쇄할 때 거기 벗어나서 위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세팅해 놓고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제일 처음으로는 요 프린트 자료하고 비슷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현재 도면층을 뭐로 바꾸시냐면 개별 주소로 바꿉시다. 개별 주소. 이것도 이 파일에 안 만들어 놨네요. 제가 또. 에이, 참.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현재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꾸셨죠? 개별 주소로 바꾸셨죠? 그러면 이 개별 주소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라인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시작점은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해서요. F8 직교가 켜져 있습니다. 직교가 켜져 있고 여기를 한 60으로 입력하고 엔터 종료해 버릴게요. 자, 그리고 옵셋을 갑니다. 6.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맞췄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 바닥에 있는 이 선을 로테이트 카피로 돌릴 겁니다. 기준점은 여기로 잡을 거고요. 회전각은 로테이트 카피의 회전각은 6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카피 할 때 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자, 로테이트 카피 갑니다. RO 엔터. 요 선 선택하고 기준점은 여기 잡고 복사 옵션 써야 되죠. C 엔터. 그리고 60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미러를 바로 사용할 거예요. 요 교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점이 있고요. 즉 이건 뭡니까? 이 두 개를 대칭의 기준으로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객체는 미러할 객체는 요거고요. 자, 미러 갑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P라인을 예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해칭 명령에 에러가 날 때 해결하기 위해서 P라인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자, P라인을 찍을 때, 점을 찍을 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교점 4번 이렇게 찍으면은 P라인으로 이렇게 거칠기 부호가 하나 생성이 돼서 제가 왼쪽에 띄워 놓은 것처럼 요거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P라인으로 4점을 교차하는 4점을 찍어 볼게요. PL 1, 2, 3, 4 찍으셨죠? 그러면 옵셋과 로테이트 카피 미러 했던 이 선들을 선택하고 바깥의 것들만 선택했어요. P라인은 선택 안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얘를 지워요. 요렇게 하나 남았죠. 여기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60짜리 뭐 30의 라인으로 가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는 잘 보이게 하려고 60으로 갔고요. 요거 6mm 이렇게 띄워 놓고 로테이트 카피 갈 때 요 밑에 거에 중간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복사 써서 60 돌려놓고 미러 해가지고 이 교점을 잡고 중간점 잡고 이렇게 미러 시켜놓고 P라인 들어가서 교점 찍었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을 바깥에서부터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지우면 얘가 남는다는 거죠. 방법 2.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육각형을 생각할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지. 육각형이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일단 우리의 목표는 육각형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번 선택할 거고, 여기 2번 선택할 거고, 여기 3번 선택할 거고, 중간점 4번 선택할 거예요. 자, 이렇게 딱딱딱 P라인으로 클릭해 버리면은 역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거칠기호가 생길 거예요. 자, 이럴 때 나는 이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건데, 뭡니까? 폴리곤 명령을 사용해서 면의 개수는 6개, 중심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요. 임의의 지점으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에 대해서 내접한다로 가고, 가상원의 반지름을 6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육각형을 먼저 그려요. POL 면의 수 6개, 중심을 임의의 지점 클릭하자고 그랬죠. 임의의 지점 클릭. 그 다음에 내접하는 옵션 inscribe,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6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P라인 이용할 때 1번, 2번, 3번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이 생겨 있을 거 아닙니까? 4번을 향해 갈 때는 중간점을 딱 클릭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PL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은 중간점.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육각형을 지웁니다. 지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결과는 비슷하죠. 자, 이거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인데 뭐냐면, 삽입 쪽에 가면은 이게 다 디스플레이가 안 되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록에 대해서 제가 그 삽입 탭에서 좀 보고 있는데, 블록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삽입 탭을 여러분이 보시면 삽입에 블록이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뭐 짝대기 정도, 도트 정도, 요런 거 정도만 뜰 거예요. 삽입의 화살표를 눌러 보니까.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요런 것들을 CAD 파일로 또는 블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USB에 담아서 갖고 가면 시험장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절레절레.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안녕히 가세요. 아시겠죠? 실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블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USB에 담아 가셔도 안 되고, 인터넷에서 내가 다운받아서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요거 눌러서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앞전에 어떤 사람이 세팅을 해놓고 블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게 있으면, 이 뭡니까, 삽입 탭에 삽입이라는 거 화살표 눌러보면 블록이 뭐 표면 거칠기 뭐 세팅해 놓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앞전에 시험 본 사람이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 아싸 땡큐 라고 생각하고 이거 꺼냈으면은 블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실기시험에서 블록 객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격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리는 거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는 거, 요거를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거보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셔도 돼요.
단 이렇게 가는 거는 P라인으로 남은 거기 때문에 블록이 아니죠. 네. 자, 이거 건축제도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밑에 거를 남길 거고 얘를 가지고 또 이어서 할게요. 자, 보면은 문자를 써야 됩니다. 문자를 써야 돼요. 문자 높이 5, 성굵기 0.5, 그린. 이거 딱 개별 주소 세팅하고 비슷하죠. 개별 주소에 성굵기 0.5고요. 단 문자로 입력할 때 텍스트 명령 사용할 때 문자의 높이만 5로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성굵기는 0.5, 문자 높이는 5, 소수점 자릿수만 옮기면 외우기 쉽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자 명령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이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번에는 D 텍스트를 써 볼게요. M 텍스트가 자리 맞춤을 편집하기도 좋은데 이거에서는 자리 맞춤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자리 맞춤 할 때는 바텀에 센터 BC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지점에다가 중심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바닥 중심을 잡을 거고, 커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때 문자 높이는 5로 가고요, 문자 높이 5로 가고 회전각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 프롬프트를 깜빡깜빡거리게 여기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칠기 부호의 문자는 대문자로 쓰는 겁니까? 소문자로 쓰는 겁니까? 알파벳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절대 대문자로 쓰지 마세요. 알파벳 소문자입니다. 자, 해볼게요. D, T, 엔터. 자리 맞춤 J, 엔터. B, C, 엔터. 중심점은 대충 여기 클릭하고 문자 높이는 5로 갑니다. 엔터 글씨 누르세요. 스페이스바 쓰지 마시고 엔터 글씨. 회전 각도는 0도 받고 알파벳 소문자 W 입력해 볼게요. 프린트에는 X인데 W를 먼저 할게요. 저는 W 해놓고 엔터 키 2번. 되셨나요? 자,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를 가만 보시면 특히 Y를 관찰하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문자로 써 있는 거예요, 소문자로 써 있는 거예요? 소문자죠?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대문자로 자꾸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문자 쓰는 거 틀립니다. 소문자. 자, 그러면 이렇게 소문자로 쓴 것을 우리는 move 명령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형을 그리고 편집하는 명령을 사용할 때 뭡니까? 이거 자리 맞춤을 찾기 위해서 기준점을 INS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키가 뜰 때 여기 아래쯤에 표시키가 뜨겠죠? 요럴 때 클릭해 가지고 갖다 놓을 때 여기 중간점에 하지 마시고, 중간점에 갖다 놓지 마시고 적당하니 요런 데다가 클릭해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갑니다. move 객체 선택, 기준점은 INS 엔터. 삽입점을 표시키가 떴을 때 클릭. 그리고 가져다 놓을 때는 그 오소 모드 잠깐 풀으셔도 되고, 이럴 때 Shift 키 눌러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오소 모드가 풀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짝 갖다 놨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거칠기 부호 중에서도 대표 거칠기라는 거를 완성했습니다. 품번 옆에 표시하는 요거를 대표 거칠기라고 이야기해요. 부품도에 사용한 대표 거칠기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치수 거칠기, 요렇게 치수 숫자하고 또는 도면에 객체에다 바로 찍어주는 요런 것들을 치수 거칠기라고 이야기할 텐데, 대표 거칠기가 완성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치수 거칠기는 스케일 2분의 1로 줄여버리면 끝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요거를 치수 거칠기까지 완성하는 거를 할 텐데, 중간에 어레이를 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문자들을 좀 편집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명령으로 치수 거칠기를 확 복사해버려서 만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대표 거칠기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4개 정도를 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4개 정도를 만드는데, 얘를 카피 명령을 이용할게요. 카피 명령을 이용하고, 당연히 이 문자와 거칠기 부호 2개죠. 기준점을 요 밑에 점으로 잡겠습니다. 밑에 점으로 잡겠고, 직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X방향으로 커서를 제껴놓고 15 엔터 해버릴게요. 그러면 딱 15mm 떨어진 자리에 하나 놓이겠죠? 자, 카피. 더 왜 안 하지? 이유가 있어요. CO 엔터. 객체 선택했습니다. 엔터. 요 아래 끝점을 기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오소모드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제껴놓고 15 엔터. 그 다음에 종료했어요. 내가 4개의 거칠기 부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죠. 다시 카피 명령을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객체는 얘로 선택해요. 단 기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이쪽에 객체가 하나 카피될 것이고요. 카피된 객체를 또 클릭하면은 이쪽에 객체가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렇게 15mm 간격으로 균등하게 간격이 놓이도록 카피를 반복합니다. 카피해서 문자와 거칠기 부호 선택했고 엔터. 기준점을 달리 잡으시라고 했어요. 객체가 선택한 객체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요 객체의 끝점,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보이죠? 그리고 또 카피된 거에 끝점 클릭하면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문자를 조절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W로 그대로 쓸 것이고, 요거는 X로 바꾸고 요거는 Y로 바꿀 겁니다. 알파벳 소문자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문자 바꿔 놓을게요. X 더블 클릭하고 Y. 근데 엔터 2번 안 하죠. 그냥 바깥에 그냥 클릭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바꿨는데, 쌤, 얘는 왜 안 바꾸고 있나요? 요거는 제거 가공 안함, 거칠기로 구분 안 하는 자리, 주저부면, 단조면일 때 특별하게 갈아서 표면을 가공 안 하는 면, 그런 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는 선택하고 그냥 지워주세요. 지웠어요. 그죠? 그러고 얘는 P라인이죠. 이거 X 엔터 해가지고 뽀개 주세요. X 엔터하고 클릭 엔터 뽀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개별 객체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선이 절삭을 나타내는 선이었기 때문에 거칠기부에 그런 말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를 수평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절삭한다, 깎아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웁니다.
그러면 제거 가공 안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을 여기 표시해 줄 거예요. 아, 요거 서클에 TTR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접점을 여기 잡아주고 두 번째 접점을 이 선을 클릭해주고, 자,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는데 반지름은 3 입력해 주시면 TTR 만들어지겠습니다. 해볼게요. C 엔터, TTR 엔터. 지연된 접점이라고 했지만 요거 선을 그냥 클릭하면 되고, 역시 지연된 접점으로 요 선을 클릭해 주고 반지름 입력해서 3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자마다의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시된 것은 제거 가공 안함이에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면은 금속을 재료로 해서 만들 때 주조로 만들어서 생성되는 면, 주조면, 또는 단조로 생성해서 만드는 면. 단조는 영화에서 보면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에서 뭐 쇳물을 부어 가지고 짝대기처럼 이렇게 틀에다가 쫄쫄쫄 부어 넣고 그 짝대기를 막 때리면서 납작한 칼날을 만들죠. 그렇게 땅땅 때려가면서 만드는 것을 단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조의 면이나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의 면의 경우는 제거 가공 안 하고 그냥 그 거친 면을 놔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거 가공 안 함으로 이런 거를 사용해요. W는 거친 다듬질이라고 표현하고요. X는 중간 다듬질이라고 표현하고요. Y는 상다듬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 거칠기를 표현할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괄호 표시를 하나 하고 콤마 찍고 괄호 닫고 요렇게를 작업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할 때 역시 텍스트 명령을 활용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dtext 명령을 쓰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dtext로 계속 갈게요. 자,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엔터. 요거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bl 바텀 라인의 레프트 bl로 바꾸겠습니다. 맨 아래 왼쪽이라는 거죠. 맨 아래 왼쪽. 자리 맞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왼쪽 점 지정이라고 할 때 여기 제가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데 보이죠? 여기쯤을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높이 지정해서 꺽쇠 가로 안에 5 앞서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엔터 받고요. 회전각도 0 그대로 받고요. 엔터.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에서 괄호 열고요. 여기서 아까 이 거칠기 부호들을 15mm 간격으로 띄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쉼표, 하나 둘 셋 넷 쉼표, 하나 둘 셋 넷 괄호 닫고 엔터 2번. 됐어요? 요게 깔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요것들의 간격을 15로 잡았던 겁니다. 미세하게 좀 맞지 않는 것들은 무브 명령 써서 이 괄호 부호를 클릭해서 살짝 조절만 해주세요. 보기 좋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대표 거칠기가 완성된 거고요. 대표 거칠기가 완성된 거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세이브 한번 누르시고 세이브.
자, 이번에는 치수 거칠기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제 화면을 좀 키울게요. 치수 거칠기를 만들도록 할 건데, 우선 카피로 얘를 이쪽으로 하나 빼 놓을게요. 여기쯤에다가 카피로 이렇게 빼 놓을게요. 자, CO 엔터. 요거 선택하고 기준점은 뭐 대충 바깥에 잡아서 이렇게 빼 놓습니다. 넉넉하니. 자, 얘는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선택하고 도면층 컨트롤 가서 이것의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바꾸세요. 하셨나요? 네. 그러면 ESC 저는 눌렀고요. 앞서 요 프린트에서 설명했듯이 얘를 2분의 1로 줄일 텐데 스케일 명령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스케일 SC 엔터하고 객체는 문자와 이 기호를 다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은 요 밑에 끝점으로 갈게요. 그리고 1/2 하면 2분의 1로 축척 비율이 지정이 되겠네요. 자, 스케일 갑니다. SC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밑에 끝점 잡았고요. 축척 비율 지정해서 1/2 줄어들었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를 어레이를 중간에 쓴다고 했죠. 이제 어레이를 써야 되겠습니다. 얘가 잘 보이게 화면을 확대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어레이는 그 폴라 어레이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기준점은 여기 밑에 끝점으로 잡을 거고요. 그 항목의 개수는 4개로 갑니다. 요게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각형을 맞춰놓고 이런 거 세팅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항목의 개수를 4개만 잡고 어레이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 갑니다. AR 엔터. 문자와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배열의 유형 폴라 원형 배열 선택합니다. 기준점은 밑에 끝점 선택했고요. 여기서 어느 거로 한다고요? 항목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죠. 항목 몇 개? 4개. 그래요. 엔터 한 번 더 하면 종료. 자, 이걸 뽀개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레이 객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죠. X, 익스플로드, X 하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게 다 뽀개졌나요? P라인은 그대로 있긴 합니다. 문자하고 P라인으로 나눠졌어요. 요것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건데 여기서 잠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좋은 부분인데 문자의 정렬입니다. 거칠기부의 문자의 정렬이 어떻게 정렬돼야 되느냐. 요 기초재료 자료 요거는 프린트를 안 드렸지만 수업 일자별 게시판에 오늘 날짜에 보면 요 파일이 업로드 돼 있어요. 요 파일 업로드 된 거 보시면 33페이지에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거를 잘 보셔도 됩니다. 자, 문자의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개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에 있는 문자들은 알파벳 A가 위로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있는 문자들의 방향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거는 6시 방향에 있는 것과 3시 방향에 있는 것들을 로테이트로 돌려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가려면 6시 방향의 것과 3시 방향의 것을 돌려주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먼저 뭡니까? 6시 방향보다 3시 방향에 가까우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R5 객체를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기준점 잡을 때 오스냅 단계 막 이렇게 떠서 힘들 겁니다. 이때 오스냅 잠깐 끌게요. 오스냅 끌려면 무슨 펑션 키? F3 F3 오스냅 잠깐 꺼졌죠. 그러면 요때 기준점을 문자의 가운데쯤을 클릭해 주세요. 하셨나요? 그러면 오소 모드 직교를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서를 이렇게 세우면 Y방향으로 세우면 90도 단위로 돌았죠. 이 상태에서 커서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거 180도 이렇게 돌죠. 되셨나요? 각도 입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오소 모드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거 가능하고 6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기호를 역시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80도 돌리도록 할게요. 기준점은 역시 오스냅이 꺼져 있으니까 문자의 가운데쯤을 이미지 지점으로 클릭하기는 쉽죠? 이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180도 이렇게 정렬됐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6시 방향하고 12시 방향, 9시 방향하고 3시 방향, 여기에 문자의 방향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즉 우리가 어레이 해놓고 뽀개 놓은 거에서 어느 방향들만 조절하면 된다? 3시 방향하고 6시 방향들만 문자를 조절해주면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칠기 부호의 문자 기울기 방향이 맞춰지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퍼펙트 하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한 뭉치가 나왔어요. 한 뭉치가 나왔는데 요렇게 한 뭉치를 하나, 둘 더 카피해서 배열을 할 건데 지금 Y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W, X, Y 뭉치로 이렇게 세 뭉치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를 요렇게 카피 세 덩어리를 만들고 문자만 더블 클릭하면서 막 편집할 거예요. 자, 카피 갑시다. 이거 카피의 간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하니 가까이만 있으면 돼요. 기준점 저는 대충 잡아서 이렇게 옆에다가 클릭, 대충 옆에다가 클릭 해줬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문자 12시 방향에 있는 문자 더블 클릭한 상태고요. 얘를 W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W로 편집하세요. 자, 엔터키 누를 여유도 없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왼손으로는 문자 입력하고 커서로 옆에 클릭하고 이래버리면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우리의 종특은 빨리빨리죠. 자, 그러면 또 X로 바꾸기 위해서 이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서 이 묶음을 다 조절할게요. 더블 클릭 X, 여백 클릭, 더블 클릭 X 입력하고 여백을 클릭하고. 자,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W, X, Y 이렇게 세 뭉치의 치수 거칠기 표시가 정리가 됐어요. 자, 세이브 하세요. 요렇게 다 됐으면 요것 중에서 이제 거칠기를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면에 이 부호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부호는
어떨 때 어떤 면에 쓴다고 이야기했나요? 주조부 면이나 단조 면이나 제거 가공 안 하는 면에 쓴다고 했죠. 오호,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면에다가 다 그 거칠기 부호를 표시해야 된다? 야, 이거는 늦게 퇴근하겠네? 야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다 하려면? 표시를 다 하려면? 그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앞서 우리가 괄호로 이렇게 묶었죠. 괄호로 묶은 거,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도면에 표시할 거칠기로 이렇게 지시해 놓은 것이고, 도면에 사용 안 하고 실제 적용이 되는데 생략, 도면에 생략한 것을 괄호 바깥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생략했다는 거는 이런 면들이 거칠기 부호를 생략을 했지만, 도면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이 면들은 거칠기가 제거 가공 안함이 적용되는 겁니다 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도면에 표시한 거칠기 요런 것들은 절삭 가공을 한 깎아낸 면들에다가 딱딱 지정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요 면에 요렇게 하얀 색깔 면의 색깔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면은 다 절삭 깎아서 가공하는 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면들은 다 거칠기 표시를 해줘야 돼요. 흰색으로 된 것들은. 자, 그래서 흰색으로 된 것들을 거칠기 표시를 하나씩 할 건데, 우선에는 요 거칠기 묶음을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치수 쪽에다가 주로 거칠기 표시를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치수 거칠기로 표현해 놓은 이 세 묶음을 카피해서 도면 쪽으로 이동을 해 놓을게요. 자, 카피. 요거 세 묶음을 다 선택하고요. 기준점은 뭐 대충 잡았어요. 정면도에 집중해서 치수를 표시했으니까 정면도 근처에다가 요 거칠기 부호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치수 거칠기 부호들이 정면도 근처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구멍 형상부터 먼저 거칠기 부호 정리하는 게 역시 좋겠어요. 자, 이 6이라는 파이 6이라는 이 구멍은 볼트가 들어가게 여유 있게 뚫어 놓은 구멍이다. 그래서 드릴과 같이 거친 표현이 돼도 되겠다. 그런 면에서 파이 6에는 세시 방향에 있는 W를 갖다 놓을게요. W라는 기호가 뭐를 의미하느냐? 거친 다듬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한번 카피해서 이 거칠기 W 묶음에서도 세시 방향에 있는 요 놈을 객체로 선택합니다. 기준점은 오선에 껐죠. F3 오선에 펴서 기준점은 여기 끝점으로 선택을 하고요. 가져다 놓을 때는 어디? 이 치수 보조선의 중간점에 딱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잘 보이죠? 네. 그러면 그 위에 스포 페이싱 쪽을 표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스포 페이싱 쪽은 우리 등각투상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면인 셈이죠. 여기도 볼트의 머리나 와셔나 이런 것들이 주조면에 그냥 닿으면은 체결력이 불량하니까
자립하기 개념으로 이렇게 파주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라는 치수가 이 외형선하고 좀 가까워요. 가까워서 이걸 좀 이렇게 2라는 치수가 이렇게 놓이게 조절할 거고요. 요 보조선에다가 거칠기 W 12시 방향 거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치수 위치들을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자, 2라는 치수 요거 클릭해서 치수 숫자에 가운데 점 있죠.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당겨 놓을게요. 어머, 이렇게 했더니 10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죠? 이게 좀 불편한데, 컨트롤 Z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하기 좀 불편해 보이죠? 기능을 하나 더 월반, 하나 더 당겨서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치라는 기능이에요. 신축이라는 기능인데, 자, S라는 단축키를 입력하고요. 자, 크로스 셀렉트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클릭하고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클릭하면 크로스 셀렉트 할 때 이 10이라는 치수 두 개하고 3이라는 치수의 치수 보조선들이 다 부분 걸치게 되죠. 부분 걸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분 걸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선택해 놓고 기준점은 대충 여기쯤을 잡고 요 정도 요렇게 클릭해서 또 해주면 이게 쭉 늘려져요. 치수 보조선이 늘려져요. 얘네들 일일이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자, 스트레치 S 엔터. 자, 클릭하는 지점 크로스 셀렉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두 번째 점으로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엔터. 기준점은 적당하니 요런 데 클릭하고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적당하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요. 됐습니까? 이게 스트레치예요. 매치 프로퍼티만큼 이 스트레치도 치수 객체 조절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라는 치수도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늘려도 됩니다. 2라는 치수를 늘릴 때 치수 보조선만 부분 걸치게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샥 늘려놨어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2시 방향에 있는 이 W 거칠기를 밑에 있는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중간점 이용해서 딱 찍어 주시면 요 면의 거칠기가 지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 거칠기를 가져올게요. 카피. 요 W 거칠기 12시 방향의 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2라는 치수 보조선의 밑에 있는 요거 중간점이 희한하게 잡히네요. 뭐 이럴 때 마음에 안 들면 요거 니어리스트 NEA 잡아도 되겠어요. NEA 요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요 치수의 아래쪽에 있는 데다가 거칠기 부호를 찍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를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한번 끊고 치수 거칠기를 우선으로 설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딘 브레이크, 오전에 배운 것 중에 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요거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딘 BR 해가지고 첫 번째로 잘려질 치수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자르는 객체로 거칠기 부호를 클릭해요. 그러면 치수 보조선이 잘리는데 1번으로 선택한 이 2라는 치수의 치수 보조선이 잘리는데 뻥치시네. 안 잘려요. 왜냐?
이 치수 보조선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10이라는 치수 보조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2에 대해서만 먼저 선택하고 가봅시다. dim br 2라는 치수를 먼저 잘려질 치수로 선택하시고 바로 거칠기 보호를 클릭했어요. 여기 거가 안 잘라지고 이 아래 게 잘려졌네. 제가 커서 갖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일 겁니다. 그죠? 뭐가 돼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10이라는 치수 보조선이 겹쳐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dim 브레이크 한 번 더 해서 잘려질 치수로 10을 또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거칠기 보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13파이에도 거칠기 보호를 넣으려니까 이게 자리가 안 나오죠. 여기도. 그죠? 13파이 쪽도 자리가 안 나와요. 요거도 역시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치수 보조선 한쪽만 부분 걸쳐도 됩니다. 요렇게 부분 걸치기 하고 기준점 대충 요렇게 잡아서 여기쯤으로 요렇게 클릭해서 요만큼 늘려 놓을게요. 높이를. 자, 요래 크로스 셀렉트 그리고 엔터해서 기준점을 대충 여기 클릭해서 요 정도 늘려놨어요. 요 정도 늘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요거 갖다 놓고 설명할게요. 3시방의 거칠기 요거를 가져왔다. 여기쯤에 갖다 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 3시방향의 거칠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설명하기가 편한데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을 자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카피 해서 여러분 가져오세요. 저는 요렇게 가져왔지만 그래 놓고 요거 중간점 딱 클릭해 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어느 거하고 화살촉하고 다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를 move 명령해서 기준점은 대충 잡고 살짝만 내려줘요. 요렇게 살짝만 요렇게 내려줘요. 요렇게 하면 얘네들이 좀 떨어지죠. 그죠? 조절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쌤, 얘는 이쪽에만 왜 거칠기를 넣고 13도 왜 이쪽에만 거칠기를 넣는가요? 양쪽 수직들에다가 표시하는 거는 왜 안 하나요? 이 형상은 뭡니까? 원통면들이죠? 그죠? 원통면이기 때문에 한 면에다가 이렇게 거칠기 보호를 지시해도 뺑 돌아가면서 지시가 되는 셈이에요. 그죠? 여기에 표시한 이 거칠기 표시한 면의 경우는 이거 바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합시다. 하나 더 옮겨 놓고 말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여기에도 W라는 거칠기를 사용할 거예요. 아까 파이 6에다가 3시 방향 거칠기 가져 나온 게 가까운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에 중간점으로 하나 더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카피해서 얘를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그런데 파이 10은 앞서 끼워 맞춤 허용차라는 거 설명할 때 축 부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메타의 틈새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거친 다듬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중간 끼워 맞춤일지 헐거운일지 뭡니까 그 억지 끼워 맞춤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끼워 맞춤이 가능하도록 요거는 X 정도로 갑니다. 이때 이 X라는 거칠기의 의미는 구멍이 H7이라는 끼워 맞춤 허용차가 적용된 데다가 축이라는 부품이 헐겁게 끼워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작동하지는 않는다.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작동은 없는 부품일 때는 X라는 거칠기 정도를 적용하기. 나중에 이런 거 구분하는 요령도 표로 아예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요 구분하는 요령 이야기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세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거칠기를 좀 더